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입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는 기업 강사 중심의 성인 교육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산업군에 대한 분석도 차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기업 강사 중심의 교육시장 분석, 고객이 누구인지, 시장이 어디인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 시장을 보자면은 크게 시장을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가 직접 영업을 해서 다이렉트 영업을 통해서 고객을 개척하는 경우, 고객을 유지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간접 영업입니다. 인다이렉트 세일즈를 통해서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거죠. 에이전트나 대리점이, 에이전시가 끼어서 고객을 개척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영업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고객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관이죠.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 공공기관을 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바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우선 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색깔이 진할수록 제가 중요한 고객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대기업 교육을 직접 받으면 어떨까요? 좋겠죠.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업 교육을 받으면 가장 좋은 건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S기업이나 L기업, H기업의 교육을 나갔다는 걸 자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바로 사람들이 저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 대기업. 자, 대기업의 강의료는 어떨까요? 강의료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일반적인 다른 B2B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체에서 교육을 했으니까 거기 레퍼런스란 베네핏을 가져가기 때문에 강의료를 많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료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체 내부에서 교육을 많이 소화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깔이 진하죠. 중견기업. 저 같은 경우에 최고의 타겟 고객은 중견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너무 작은 회사도 아니고 너무 큰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안에 내부의 조직이 변화가 많이 심하고 이직도 많고 했을 때 교육의 니즈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마케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많고, 그리고 또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강의료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모 중견 업체에서 강의할 때 2시간 특강인데 시간당 150만 원 정도 받은 적도 있어요. 총 300만 원 정도 받은 적도 있고, 중국어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400~500만 원 정도 준다고 이야기했던 경우도 있고, 중견 업체의 교육이 제가 봤을 땐 최고로 이제 타겟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고객이다라고 보고요. 자, 다음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강의료 수준이 비슷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라는 또 다른 그 이익이 따라붙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란 구분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업체 고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중견기업, 중견업체고, 다음은 대기업이고, 마지막은 중소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기관으로 봤을 때 저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산업 관련 공공기관, 두 번째는 복지 관련 공공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기관이 그 사회라든가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서 강연이나 강의 의뢰를 준다면 강의료는 전체 고객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 원이라든지 시간당 8만 원, 시간당 5만 원 그런 수준으로 이제 교육을 주고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강의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돈만 본다면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도 산업 관련 공공기관,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관련, 창조경제 관련은 또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은 또 여러 기관으로 이어지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영어로 강의를 한다든지 특별한 이제 니즈에 맞는 맞춤 교육이라면 산업 관련 기관의 강의료도 기업체 수준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체 고객 중에 대기업은 레퍼런스를 보는 건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지나 사회 관련 기관은 레퍼런스를 보고 가고 기관에서 주요한 건 이제 산업 관련 공공기관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부설기관, 두 번째는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로 이제 나눠봤는데 대학 부설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같이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강사료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모 대학이 공공기관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면 하루에 몇백만 원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강의료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인데 한 학기 기준으로 수업을 준다면 보통 많이 줘도 시간당 10만 원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낮게 주는 대학교 같은 경우 시간당 5만 원 수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사들은 대부분 대학교 강의를 초반에 1, 2년 차, 2, 3년 차에는 레퍼런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교의 수업은 점점 비율을 줄여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시간당 20만 원 정도를 준다면은 대학 교육은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는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일반 성인 기준 강의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강의료를 많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육은 점점 그 여러 강의가 많다면은 후순위로 우선순위를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일반 개인 기준으로 한 공개 교육인데 공개 교육은 강사가 직접 고객을 모아서 모객을 해서 강의실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준비해서 직접 이런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배려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료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DSLR로 촬영을 하고 관련된 짧은 영상을 여러 SNS로 바이럴로 진행을 해서 홍보의 채널로 쓰는 건 어떨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 간접 영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 영업은 크게 엔드 유저와 저는 에이전시로 나눠주고 엔드 유저는 크게 기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두 번째는 기관, 산업이나 복지로 나눠주는 기관 세 번째는 대학 부설기관과 대학 중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일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공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A급으로 우선 나눠주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탑 10, 탑 5 안에 드는 교육 에이전트를 예를 들면 우선은 커미션을 굉장히 많이 뗍니다. 커미션을 적으면 50%에서
70%까지 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강사들은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는데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급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적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진행되는 업무라든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진행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A급 특히나 또 그 강의료 관련해서 미루는 경우도 없고 정해진 일자에 정확하게 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A급 에이전트를 반드시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B급 에이전트가 있는데, B급 에이전트는 그 강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에이전트, 주요한 에이전트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중에 B2B 마케팅, 그런 기업체와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에이전트, 거기다가 일도 잘하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리고 커미션도 그만큼 많이 높지는 않고 커미션은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고, 그랬을 때 B급은 A급보다 적은 강의로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선순위는 A급보다 B급을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C급이라고 보는 건 어떤 데냐면은 이제 그 커미션 수준은 뭐 30%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못하고 강사에게 일을 다 맡기고 강의 슬라이드와 커리큘럼을 다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강사에겐 일을 많이 해주고 자기들은 A급 수준으로 커미션을 먹으려고 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또 잘 진행을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게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를 이제 C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제 기준입니다. 제 생각의 기준인데, 마지막 기타 D급으로 보는 건 최악의 경우죠. 뭐 돈을 늦게 준다든지,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약속했던 그 지급 기한을 넘긴다든지, 3달, 4달 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강사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거래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에이전트는 계속 이 그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사의 퀄리티나 수익 수준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려면은 A급, 일정 부분의 A급은 반드시 그 유지를 해야 하되 그 강사의 이제 품질 수준, 퀄리티에 따라 강의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B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강사도 중요함을 알고 에이전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션 관계를 잘 조성해 나가는 게 좋고, C급이나 기타는 이쪽은 계속 물갈이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의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에이전트는 이제 커트 시키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계속 추가해서 일정 부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강사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갑을 관계란 건 이 간접 영업 시장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강사가 살짝 갑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완전 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컨텐츠나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협상력이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컨택하는 그 기업이나 기관이나 교육기관도 에이전트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대학 부설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도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을 전문으로 한 쪽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에이전트의 대표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보험공단 출신이다 했을 때 그쪽 교육이 굉장히 많은 보험공단 전문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에이전트가 대기업 인사 출신인데 그쪽 교육이 굉장히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분이 대학교나 유치원 관련 그쪽에서 오신 분 같으면 그쪽 교육 에이전트가 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강사를 중심으로 그 기업 강사나 산업 강사를 중심으로 보자면 자기가 일정 부분은 직접 영업을 뛰어야 됩니다. 기업체든 기관이든 교육기관이든 일정 부분은 자기 코어가 될 만한 그런 교육기관, 기업체를 이제 만들어내고 기업 중에서는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중견기업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이제 그 트렌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에게 잘 맞는 트렌디한 그 산업 관련 돈이 있는 공공기관과 그리고 이제 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아니면 그 대학원의 부설 기관인데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연결돼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기관을 잡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간접 영업에서는 우리가 엔드 유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적기 때문에 에이전시의 밸런스, 바리에이션을 잘 조정해서 설정하고 일정 부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기업 강사 중심의 교육시장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경영 컨설팅의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